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천마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장실은 그 주인인 권지훈을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하는 배경일 뿐 실내를 채운 것은 오직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흑백의 미학이었다. 그 공간의 중심,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은 권지훈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의 눈은 언제나 냉철한 분석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 공간의 무채색 톤과는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강렬한 폭풍 속의 고요한 눈과 같았다. 권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에게 그녀는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안건 중 하나, 가장 개인적이지만 가장 비즈니스적인 거래 대상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며칠 전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이 계약 결혼이 제안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아 가족을 구해야만 했다. 눈앞의 남자는 바로 그 거래의 구매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인간적인 관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권지훈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측정하는 스캐너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 그는 그녀의 단정한 외모와 불안을 감추려는 침착한 태도에서 나쁘지 않은 거래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을 규정할 족쇄와도 같았다. 이것이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서명하도록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는 부부로서의 의무 대외적인 역할 상속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혼 시의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의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비인간적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애정 어린 모습을 연기해야 하고 그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그의 후계자를 낳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계약 기간은 아들이 태어나 5살이 될 때까지. 그 이후 그녀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그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야 했다. 그녀의 존재는 오직 천마그룹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한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녀는 인간 한서연이 아니라 천마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책에 고용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우는 것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기계적으로 각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빠른 이해력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권지훈의 흥미를 아주 미세하게 자극했지만 그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모든 페이지를 넘긴 한서연은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는 빈칸이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과 파산 직전의 회사 직원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희생은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권지우는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에게 이 결혼은 자신의 제국을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불확실한 감정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계산과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 계산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위험 부담이 적은 변수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안에서 조용히 역할을 수행하다가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서명을 마친 한서연이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권지훈의 아내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따뜻한 축하의 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기와 잉크 냄새만이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권지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들어와서 서류 처리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챙겨나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서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자신의 삶은 이제 저 불빛들처럼 반짝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는 이 거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만 했다. 권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내 사람들이 할 것이니 당신은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외부에는 정략 결혼이 아닌 오랜 연애 끝의 결실로 알려질 것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이것은 남편의 말이 아니라 회장님의 지시사항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 반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차가운 수갑처럼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반지를 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마치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그녀는 이제부터 권지훈의 아내를 연기해야 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잠시 바라보고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집까지 바래다 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자 결혼을 약속한 날의 대화 전부였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권지우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자신의 서류에 집중했다.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이미 처리가 끝난 업무 파일에 불과했다. 홀로 복도를 걸어가는 한서연의 등 뒤로 거대한 유리벽 너머의 도시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와 천마그룹이라는 제국,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질 암투와 위협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절망감은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차가운 거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씨처럼 작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품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그 조용한 결의가 머지않아 냉혈한 CEO 권지훈의 심장을 나아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게 될 거대한 파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권지훈은 한서연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그녀가 서명했던 계약서 사본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녀의 이름 한서연. 단정하면서도 힘 있는 필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다. 감정은 사업에 있어 가장 불필요한 요소였다. 그녀는 계획의 일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려 했던 그녀의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그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여야만 했다.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화려한 회장실과는 너무도 다른 초라한 현실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운전기사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의 부모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감추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증표가 될 테지만 그녀에게는 희생의 낙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한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감정 없는 남편 규칙으로 가득 찬 집, 그리고 연기해야만 하는 행복.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 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계약서의 조항들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내야만 했다. 한편 권지우는 늦은 밤까지 자신의 사무실을 지켰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또한 그 통제 안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만 같은 아주 낯선 감각이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한 장의 계약서로 묶였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견뎌내려 한다. 그들의 만남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서막에 불과했다.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계약 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냉혹한 현실의 무게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권지훈의 말처럼 정확히 일주일 뒤에 열렸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끌어모은 듯한 행사는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세기의 결혼이라 칭하며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천마그룹의 후계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했다고 대서특필했다. 한서연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권지훈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미소를 연기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누구도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는 비로소 권지훈의 세계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권씨 가문의 본가로 들어왔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차가운 관찰과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집은 궁전이라 불릴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공기마저 차갑게 정체되어 있는 듯했다. 권지훈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간단하게 공간을 소개했다. 이곳이 당신이 머물게 될 공간입니다. 동관 전체를 사용하면 되고 내 서재와 집무실이 있는 서관은 출입을 삼가도록 하세요. 그의 말은 집을 안내하는 남편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입주자에게 규칙을 설명하는 건물주의 말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짐이 옮겨지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간인 서관으로 사라졌다. 첫날 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다음 날부터 한서연의 유령과도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식당의 긴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권지우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했거나 아예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윤 집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오직 권 회장님의 명령만을 따를 뿐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안주인을 인정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윤 집사는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숨막히는 제약들을 읊어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집안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혹은 이곳의 장식품들은 모두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것들입니다. 부디 눈으로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들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한서연을 근본 없는 침입자로 취급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들의 경계와 무시 속에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동관에 있는 그녀의 방과 작은 정원에서 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기력하게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권지훈조차도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조용한 장식품이 되었다고 여기며 만족했다. 그는 가끔 집에서 마주치는 그녀에게 형식적인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한서연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사용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관계와 성향을 파악했다. 그녀는 정원을 산책하며 정원사의 움직임과 집의 외부 구조 보안 시스템의 위치를 익혔다. 그녀는 윤 집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이 집안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안식처는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그곳은 권지훈이 유일하게 그녀의 출입을 허락한 서관의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가 책이나 읽으며 조용히 지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한서연은 그곳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다. 문학과 역사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책은 그녀에게 지식을 주었고 이 차가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경영학 서적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권지훈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이 보던 책들이었다. 책의 페이지 곳곳에는 그의 날카로운 메모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밤늦도록 그 책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천마그룹의 역사와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 현재 천마그룹이 처한 상황과 권지훈의 경영 방식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지훈은 밤늦게 귀가하여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고, 한서연은 그가 잠든 후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들의 세계는 결코 만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과 같았다. 그는 그녀를 얌전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내로만 기억할 뿐, 그녀가 침묵 속에서 얼마나 날카롭게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한서연은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사용인의 이름과 습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어느 시간에 어디가 가장 조용하고 어느 복도를 지나면 누구와 마주치게 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터득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이 거대한 성의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분석력이 숨겨져 있었다. 권지훈은 최근 회사의 중요한 인수합병 건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경쟁사인 한성그룹의 박태민이 사사건건 방에 공작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그날도 그는 새벽까지 서류와 씨름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거기서 희미한 달빛 아래 정원을 산책하는 한서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을 걸친 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여자는 저 거대한 집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낼까? 계약 조항에 묶여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기분은 어떨까?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것은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 상대일 뿐, 동정은 불필요한 감정 낭비였다. 윤 집사는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숨막히는 제약들을 읊어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집안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혹은 이곳의 장식품들은 모두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것들입니다. 부디 눈으로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들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한서연을 근본 없는 침입자로 취급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산책을 계속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여 지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했다. 이 거대한 성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녀를 보호하고 단련시키는 요새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힘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권지훈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얕보는 바로 그 순간을, 그녀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될 그날을, 저택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조용한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남긴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거래품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했다. 물론 그 인식은 아주 희미하고 순간적인 것이었지만 그의 철벽 같은 마음에 아주 작은 실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며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어쩐지 평소처럼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입은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와 보석들이 모두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연기해야 할 역할은 권지훈 회장의 사랑받는 아내.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가면을 썼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터졌고 그녀는 권지훈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하고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해서 사람들은 냉혈한으로 소문난 권지훈이 그녀에게만은 따뜻할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천마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VVIP 자선 파티가 열렸다. 이 행사는 단순한 자선 모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힘을 과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권지훈에게는 아내인 한서연을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시키는 첫 무대이기도 했다. 그는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내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도록.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세요. 그때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권수진. 한성그룹의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바로 권지훈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한서연은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박태민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소문대로 대단한 미인이시군요. 권 회장이 이런 순수한 분을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늑대 소굴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힘드시겠어요. 그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명백한 조롱이었다. 그는 그녀의 배경을 비웃으며 그녀가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약한 존재라고 낙인 찍으려 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보통의 여자 같았으면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냈을 상황. 하지만 한서연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하지만 양도 가끔은 늑대의 탈을 쓴 목자를 조심해야 할 때가 있더군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 남편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사업 파트너든 인생의 동반자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박태민의 조롱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동시에 권지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은 박태민이 권지훈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같았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차분하고 예리하게 반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그 순간 주변에서는 나지막한 감탄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대응은 상류층의 화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한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권지훈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태민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서연이 당황하며 자신의 뒤로 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여자가 자신의 가장 큰 적수를 상대로 저렇게 능숙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박태민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그는 오늘 권지훈에게 굴욕을 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한 방 먹은 꼴이 되었다. 한서연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잠시 후 권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발견한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새로운 샴페인 잔을 건넸다. 한서연이 잔을 받아들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예상 밖이군. 단 한마디였다.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경계심까지.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아내를 자신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와 천마그룹이라는 제국,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질 암투와 위협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절망감은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였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는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예측 가능한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권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박태민에 대한 자료가 아닌 한서연에 대한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녀의 간단한 이력서와 가족 관계. 그는 이 종이 몇 장으로는 그녀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다. 한서연 씨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한서연의 예상 밖의 모습은 그의 통제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다시 자신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그녀를 가두어 두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제 막 열어본 것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사실을.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권지훈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되었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전의 간단한 신상 명세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그는 밤늦은 시간 적막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에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보고서 속의 한서연은 그가 알던 여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의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대학 시절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독창적인 통찰력으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으며 그녀가 쓴 논문은 여러 학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였다. 월스트리트의 유수 투자은행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만큼 그녀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 있었다. 졸업 직후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보는 길을 택했다. 화려한 금융계를 향한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평범한 사무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집안의 빚을 갚아나갔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전 지도교수가 남긴 코멘트가 적혀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날개를 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던 차가운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권지우는 평소처럼 서류를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한서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의 저 고요한 모습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내면이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 권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집에서 한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사용인들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도서관에서 경제 전문 서적을 탐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계약 아내가 아닌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한서연은 권지훈의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만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천마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다. 그룹의 연역 재무제표,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까지. 그녀는 그저 남편의 회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은 곧 위험한 신호를 감지해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천마그룹이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미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계획이었고 언론과 시장의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공개된 자료와 재무제표의 숫자들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했고 몇몇 하청업체의 선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상 수익률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할 작은 부분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을 맞춰본 한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결론이 내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룹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순간
천마그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룹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이 발견한 것을 재검토했다. 자신의 분석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파고들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제 그녀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권지훈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녀는 계약으로 묶인 가짜 아내일 뿐이었다.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고,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도 없었다. 오히려 주제넘은 행동으로 그의 분노를 사게 되어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고뇌했다. 침묵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거래였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천마그룹의 안주인이었고 권지훈의 아내였다. 눈앞에서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저 자신만 살겠다고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 설령 그가 자신을 비웃고 내쫓는다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그려졌고, 그것들은 그녀가 발견한 위험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한서연은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들고 처음으로 서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에게 금지된 구역 권지훈의 세계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집사들과 사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문 앞에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 너머로 들려온 권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웠다.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서재의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나무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방의 삼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과 최첨단 장비들이 놓인 거대한 책상은 이곳이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심장 부이자 요새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그녀임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는 서관입니다.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사소한 부탁이나 불평을 하러 왔을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에 든 보고서를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사적인 일로 회장님의 시간을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 권지훈은 그녀의 당돌한 말에 실소를 터뜨렸다. 그룹의 미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최고 전략팀보다 우리 회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의 말에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그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저는 결코 회장님의 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부인에게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누구라도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그에게 내밀었다.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제 분석입니다. 부디 5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봐 주십시오. 권지우는 마지못해 보고서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헛소리를 빨리 끝내버리고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그래프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지적한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하청업체와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 내역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험 신호였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옆으로 치우고 보고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도 감탄할 만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가 신뢰하던 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허점을 고작 외부 자료만으로 분석해낸 것이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권지훈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권지훈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읽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보고서와 한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불쾌함, 놀라움,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분석 정말 당신 혼자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날카로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서관의 자료와 공개된 기업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권지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누구보다 날카로운 무기를 숨기고 있는 전략가였다. 사적인 일로 회장님의 시간을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당돌한 말에 실소를 터뜨렸다. 그룹의 미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최고 전략팀보다 우리 회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의 말에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도 그녀를 칭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보고서는 여기 두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어머니에게도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보내는 인정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이 중대한 비밀을 그녀와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서재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권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보고서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단정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쓰인 보고서는 마치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 대한 분노와 이 모든 것을 밝혀낸 그녀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게 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계획 밖에 있는 장식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날 밤 차가운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애정이나 연민이 아닌 공동의 목표와 서로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동맹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권 씨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권지훈과 한서연은 여전히 아침 식탁에서 말을 섞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형식적인 목례만을 나눴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소통과 이해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비밀이 공유되고 있었다. 권지우는 더 이상 한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 서재에서 나오다가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으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보고서에서 보았던 천재의 편린을 발견했다. 때로는 일부러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도서관 테이블 위에 잊어버린 척 올려두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서류 옆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곤 했다. 한서연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지성과 분석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방식에 기꺼이 맞춰주었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온화하고 조용한 사모님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의 티타임이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성으로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중요한 정보들을 흘렸다. 우리 남편이 요즘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가 봐요. 밤낮 없이 일만 하더라고요. 어머조 상무님 부인이 이번에 청담동에 새로 부치크를 열었다면서요. 사업 수완이 대단하시던데. 그녀는 이런 사소한 대화의 조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아무도 그녀가 그 정보들을 엮어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이 잠든 후에야 그들의 은밀한 협력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을 정리하여 권지훈의 서재 문틈으로 조용히 밀어넣었다. 그러면 몇 시간 뒤 그는 자신의 의견이 담긴 답신과 함께 새로운 질문과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첩보 영화의 두 주인공 같았다. 직접적인 대화 없이도 그들은 서류와 데이터를 통해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동조사는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드러냈다.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자금 유출 배후에는 한성그룹의 박태민이 있었고 천마그룹 내부에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최고위급 임원이 존재했다. 그 내부 첩자는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여 박태민에게 넘기고 있었다. 박태민은 그 자금으로 천마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고 박태민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는 것. 권지우는 배신자로 의심되는 몇몇 임원들을 떠올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뱀을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는데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신중해야만 했다. 그날 밤 권지우는 처음으로 한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직접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더 이상 그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몇 가지 함정 수사 계획을 설명했다. 모두 상대를 덫에 빠뜨리기 위한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방법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을 맞춰본 한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결론이 내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룹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순간 천마그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룹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제안한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내부 첩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내에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 비자금 사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정보를 배신자가 박태민에게 보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박태민이 그 미끼를 물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터뜨리고 그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계획이었다. 권지우는 그녀의 계획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파괴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눈앞에 이 조용한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전략가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갈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탄과 함께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묘한 신뢰감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계획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방법들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상대방이 눈치챌 경우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거대한 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장군처럼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자신만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적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명의 이사회대의 전날 밤, 저택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권지훈과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서재에서 만나 최종 계획을 점검했다. 모든 점검을 마친 후 권지훈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한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일의 싸움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한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과 함께인데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의 굳건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함정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무대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이 일제히 천마그룹을 겨냥했다. 천마그룹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좌초 위기 부실 경영과 비자금 의혹 파문.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박태민에게 흘렸던 가짜 비밀 프로젝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천마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었다. 공격은 언론에서 그치지 않았다.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천마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박태민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었다. 천마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뛰어다녔다. 모두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권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극도로 분노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연기했다.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고 일부러 무능한 대처 방안만을 제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의 이런 모습은 내부 첩자인 조민혁 상무에게는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아무도 몰래 박태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 중. 권지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음. 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천마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확신했다. 권지훈이라는 철옹성 같던 남자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권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자신이 사들인 주식과 다른 주주들을 규합하여 천마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이었다. 그의 야망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가장 고요한 법이다. 세상이 천마그룹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동안 권씨 저택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전날 밤 한서연은 권지훈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차분하게 다시 매주었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전투에 나서는 장수를 배웅하는 아내처럼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폭풍은 지나가기 직전이 가장 거센 법입니다. 모든 것은 저희 계획대로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그녀에게 신체 접촉을 한 순간이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동지이자 이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가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나누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가 떠난 후에도 저택에 남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자료, 즉 조상무의 비자금 내역 박태민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꾸민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적들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칼을 휘두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 시간이 다가왔다. 권지우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지친 듯한 모습은 그가 패배 직전에 몰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찼다. 주주들은 저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태민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박태민 측에서 권지훈의 경영 실패를 질타하며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다. 그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그를 몰아붙였다. 조민혁 상무는 내부 고발자인 척 연기하며 거짓 자료들을 근거로 권지훈이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권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몇몇은 박태민의 편에 서서 권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보였다. 박태민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의장에게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이 아닌 날카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장의 중앙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왜 저기에 박태민과 조민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폭풍의 눈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기에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박태민은 경멸과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조민혁 상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권지우는 마침내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친 기색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차가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권지우는 의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저희 천마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선 제 아내 한서연 씨가 특별 감사의 자격으로 모든 진실을 설명할 것입니다. 아내와 특별 감사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내세워서 이 신성한 주주총회를 모독하는 거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한서연이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차분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자의 냉철함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안녕하십니까. 천마그룹의 특별 감사를 맡은 한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오늘 아침 신문들을 장식했던 기사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선으로 이어졌다. 모든 선의 끝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태민이 소유한 유령 회사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여론 조작의 증거입니다. 박태민 대표는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이용해 언론을 매수하고 천마그룹에 대한 거짓 기사를 유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장내는 얼어붙었다. 박태민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내부 회계 장부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민혁 상무의 비밀 계좌 내역이 나란히 나타났다. 프로젝트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조민혁 상무는 지난 6개월간 총 5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박태민 대표의 차명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민혁은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그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그것은 조민혁과 박태민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걱정 마. 권지훈은 곧 끝장이야. 주총에서 자네가 날 도와주면 천마그룹의 부회장 자리는 자네 것이 될 테니. 박태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천마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성그룹의 추악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였으며 조민혁은 그 주범인 박태민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였다. 박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던진 미끼를 권지훈이 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지훈과 한서연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가 순진한 양이라고 비웃었던 한서연이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을 설계한 무서운 지략가였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회의장은 이제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에 올라 한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태민 대표와 조민혁 상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조민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박태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마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꿈에 부풀어 있던 그는 이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이 모든 극적인 반전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냉혈 CEO 권지훈과 그의 조용한 아내 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권지훈은 주주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천마그룹은 이 시련을 계기로 더욱 굳건하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압도적인 승리에 주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권지훈의 해임안은 당연히 부결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사건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권지훈의 승리보다도 그의 곁에 서 있던 한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 경탄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배경처럼 서 있던 온화한 아내가 사실은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숨은 지배자였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그녀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강철 목련 스틸 magnolia.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마침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웅. 냉혈한 CEO와 그의 온화한 아내는 그렇게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박태민과 조민혁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성그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반면 천마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철 목련이라 불리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곳은 바로 권씨 저택이었다. 한서연을 근본 없는 침입자로 여기던 사용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특히 콧대 높던 윤 집사는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아
그녀의 모든 의견을 경청했다. 저택의 차가웠던 공기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얼어붙었던 공간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권지훈과 한서연에게는 이제 서로를 마주할 시간만이 남았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전우애와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에게는 존중감을 넘어선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란 나약함의 증거라고 평생을 믿어왔다. 하지만 한서연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함을 볼 때마다 그의 신념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눈으로 쫓기 시작했다. 정원에서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 사용인들에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 밤늦도록 도서관에 불을 밝히는 그녀의 열정. 그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두드렸다. 그의 변화는 서툰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를 기다렸고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점차 그는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과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당신의 재능이라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최고가 되었을 텐데.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권지훈은 처음으로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희생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꼈고 그런 그녀를 비즈니스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졌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했다. 하지만 그는 선물을 건네는 방식조차 서툴렀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듯한 태도였다. 한서연은 그의 어색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으며 말했다. 보너스가 아니라 파트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녀의 말에 권지훈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늦은 가을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권지훈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일을 보다가 문득 도서관의 불이 아직도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서연은 두꺼운 책을 펼쳐놓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권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깨워 방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것을 원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아주 잠시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쳤다. 그 순간 그의 심장에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따뜻함이라는 감정이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한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재킷을 발견했다. 재킷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없이 보여준 행동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따뜻한 감정이 샘솟았다. 그녀는 그가 단지 냉혈한 CEO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인 외로운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재킷을 들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발코니 문을 열고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당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의 진솔한 후회와 이제 막 시작된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의 재킷을 다시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계약 때문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차가운 계약은 마침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권지훈과 한서연의 이야기는 재계의 신화를 넘어 대중들에게도 동화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무성한 추측과 소문이 떠돌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외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저택의 아침 식탁에는 더 이상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와 잔잔한 미소가 오고 갔다. 권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얼음 군주라 부르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호했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 중심에는 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가 놓치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채워주었고 그의 차가운 이성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주었다. 한서연 또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권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천마그룹의 비공식적인 최고 전략 고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이제 그녀를 회장님의 아내가 아닌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존경받는 리더로 인정했다. 어느 주말 오후 권지훈은 한서연을 데리고 그녀의 친정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그녀의 부모님도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권지훈은 과거 그가 돈으로 그들의 관계를 사려 했던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 그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모습에 한서연의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권지훈은 차를 세우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 만났던 그날을 회상했다. 나는 그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당신을 내 계획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을 묶었던 차가운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종이 조각들이 마치 그들의 아팠던 과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이미지처럼 맑고 우아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고른 반지였다. 한서연 씨, 나의 계획이나 의무가 아닌 내 심장이 당신을 원합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 때보다도 진실하게 들렸다. 한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천마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1년 전 어색한 미소로 서로의 곁을 지켜야 했던 바로 그 파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연기하는 배우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재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냉혈한 CEO는 이제 그의 아내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로 여겨졌던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성과 카리스마를 지닌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그들은 저택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그녀가 이 집에 왔을 때 저 불빛들은 그녀에게 절망과 외로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불빛들은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처럼 보였다. 권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고맙소. 내 세상에 들어와줘서. 한서연은 그의 품에 기댔다. 제가 더 고마워요. 회장님의 세상이 저를 받아주어서요. 이제 그녀는 그를 더 이상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미래를 약속했다. 재계를 뒤흔들었던 냉혈한 CEO와 온화한 아내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보게 될 훨씬 더 위대한 사랑과 성공 신화의 시작에 불과했다. 얼음 같던 심장을 녹인 따스한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앞으로 수많은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것이다.